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집트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자 지역에 있는 3대 피라미드는 내일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피라미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계단식 피라미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식 피라미드는 어떤 파라오의 피라미드죠? 조세르 파라오의 피라미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고 근데 도대체 왜 우리는 피라미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돼서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 피라미드 먼저 보고 피라미드만 보면 이집트를 다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좀 과장된 게 너무 많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셔도 대단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도대체 돌 하나에 2톤짜리라고 하는데 제일 가벼운 게 그거 어떻게 그렇게 올렸을까 그런 생각을 그때는 여러 가지 중장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미스테리도 많고요. 수수께끼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피라미드는 뭘까요? 주로 왕묘라고 통설로 되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UFO설도 얘기를 하고 있고 천문대설, 신전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왕묘에 좀 가깝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조금 의구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조세르가 처음에 만들어진 피라미드는 뭐죠? 스텝 피라미드. 스텝 피라미드인데 스텝 피라미드의 높이가 약 60m. 약 60m 정도 됩니다. 약 60m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바닥은 동서방향으로 140m, 남북으로 128m 정도 되는 이것도 규모가 좀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피라미드의 멘카우르 피라미드보다는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햇빛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마스타파는 주로 햇빛에 말린 벽돌로 만들어졌었는데 희한하게도 이 계단식 피라미드는 뭐예요? 석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석재로 만들어졌는데 보통 왜 석재를 잘 이집트에서 쓰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들을 특히 왕이 사는 왕궁이라든지 일반 민가에는 그 이유가 뭐냐? 석재가 태양열을 너무 잘 흡수해요. 여기 가뜩이나 더운데 어떻게 될까? 더 덥겠죠? 그래서 석재를 기피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쓰기 시작했어요. 바로 계단식 피라미드는 그 이유는 아마 내구성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원성을 상징하는 모습인데 오랫동안 이걸 남기고 싶어 했던 욕망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마스타파에는 미라나 부장품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피라미드에서는 미라나 부장품들이 전혀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고 미스터리한 게 많은데 유일하게 이 계단식 피라미드에 뭐가 발견돼요? 1934년도에 미라의 다리 부분이 발견됩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일단락되죠. 뭐가? 피라미드는 왕의 묘일 것이라고 일단락됩니다. 근데 그 다리가 누구의 다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갖다 놓은 걸 수도 있죠. 최근에. 근데 일단은 그렇게 되고 그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일단은 분묘다. 왕의 분묘였을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묘인지 왕의 무덤인지로 보는데 타당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보고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재미있는 말씀 여기서 하나 드리면 맥주를 도대체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고항조 때부터 4800년 이전부터 맥주를 마셨다고 우리가 알려주는데 그거는 사실 팩트인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남겨놓은 뭐예요? 벽화에 보면 맥주를 만드는 방법이라든 맥주를 만드는 모습들이 벽화에 꽤 많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도 알 수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이집트의 주 식생활의 중심은 볼이라고 했죠.
보리를 했는데 보리는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고 잘 부서져 가지고 먹기에 좀 유용했는데, 보리가루를 물에 개어서 팬에 구워 먹는 것이 하나의 빵같이 되는 거죠, 빵. 그런데 이거는 아무나 먹을 수 없었고 왕이나 귀족은 일단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빵을 끓여 가지고 3 일이나 4일 동안 놔두면 뭐가 발생돼요? 보리에서 효모가 발생돼서, 효모가 발생돼서 맥주가 만들어졌을 텐데, 지금이 먹는 맥주하고 그 당시에 먹는 맥주하고 맛은 많이 틀렸을 거예요. 온도와 도수도 많이 틀렸을 테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막 보리를 빠는 장면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 맥주를 만드는 장면에는 여성분들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도 보면 참 신기한 부분이다,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이 당시 뭐 맥주만 처음 마시기 시작한 게 아니라 와인도, 아마 와인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더 일찍 마시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역사상. 그래서 와인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그 당시 왕이나 신관들이 마시기 시작한 게 아닌가, 우리 그런 설이 좀 유력하고, 나중에 신왕국 이후에 이집트에서도 일반 민중들도 마시게 된 게 바로 와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이런 거를 계획을 해서 이 스텝 피라미드를 만들었을까요? 저희가 스텝 피라미드가 있는 지역이 사카라입니다. 사카라인데, 사카라에 가시면, 사카라 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며칠 전에 제 동료가 영화를 하나, 뭡니까? 다큐멘터리를 하나 추천하더라고요. 사카라의 비밀인가? 예, 그래서 사카라 지역에서 발굴단이 발굴하는 모습들, 여러 가지 유물, 유적을 발견한 거를 찍은 다큐멘터리인데, 그걸 한번 저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에 사카라의 비밀인가요? 이름이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당시 보면 미라를 사람만 만든 게 아니고 동물도 많이 만들었는데, 고양이 미라, 사자 미라, 나중에 뭡니까 따오기 미라, 여러 가지 미라가 사카라 지역에서 많이 발견됐다. 그것도 뭐 하나 두 개 발견된 게 아니고요, 꽤 많이씩 단체로. 그래서 뭐 고양이나 따오기도 사육을 하지 않았을까, 신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기 가면 또 바로 옆에 뭐가 있냐, 사카라 옆에 계단식 피라미드를 보고 우리가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이모텍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모텍 재상, 그 당시 재상이기도 했고 신관이기도 했고 천문학자기도 했고 건축가이기도 했고 석이기도 했고, 정말 천재였죠, 천재. 1인 다역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바로 계단식 피라미드를 설계하고 만든 장본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이모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 계단식 피라미드를 설계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또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냐? 아마 이모텝은 메소포타미아 이민자 출신일 것이다, 그렇게도 추측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계단식 피라미드가 완공되기 전에 이미 계단식 피라미드하고 모습이 거의 똑같은 신전이 어디에 있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존재하는데, 그걸 저희가 지구라트라는 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모습이 거의 흡사합니다. 뭐랑? 바로 계단식 피라미드랑 흡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고요. 아마도 이모텝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출신들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또 그런 추측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고고학적인 생각들은 다 추측에서 비롯되죠. 추측하고 연구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또 해봅니다. 보면 그 다음 피라미드는 뭐죠? 다음 피라미드는 바로 그 유명한 스네프루 피라미드인데, 스네프루는 피라미드를 하나만 만든 게 아니고요, 총 5개의 피라미드를 완공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무너진 피라미드, 굴절 피라미드, 붉은 피라미드에 사이라 피라미드, 아브루아시 피라미드라고 있는데, 사실 무너진 피라미드가 많이 유명해요. 근데 도대체 왜 피라미드가 무너졌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많은 건축학자들은 얘기를 하기로, 피라미드는 절대로 스스로 무너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직선으로 쌓은 게 아니고
수직으로 싼 게 아니고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싼 게 무너질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 또한 미스테리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굴절 피라미드를 왜 5개를 완공했을까? 그거는 아마 그 당시에 지배 권력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파라오하고 신관들이 동일시대지, 행정적으로는 이 동일시대 왕이었지만 이 대신관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신관은 어디에 있어서 멤피스에 있고요. 파라오는 이 바로 여기 바로 카이로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래도 멤피스에 있던 신관들의 힘이 더 세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지역을 아무래도 명확하게 경계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도 피라미드가 지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 뭐 많이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스네프로는 왜 긴 계단을, 근데 스네프로는 도대체 왜 계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죠? 그러면서 피라미드 왜 그렇게 했을까? 그렇게 연구를 좀 저기 하는데, 하나 일종의 예행 연습이 아니었을까? 긴 계단을 지나 피라미드의 내부로 들어가서 왕의 의식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피라미드 밑에 계단들을 꽤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도 이것도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피라미드 하면 여러분들이 딱 눈에 선한 거는, 저희 지금 지도에서도 보시겠지만 알렉산드리아 밑에 기자라고 써 있죠. 그리고 피라미드가 보이고 왼쪽에 스핑크스, 그 다음에 배가 하나 보이죠. 저 배는 쿠푸왕의 배입니다. 쿠푸왕의 배인데, 사실 대피라미드 뒤에 쿠푸왕 피라미드 바로 뒤에 박물관이 또 있죠. 바로 쿠푸십 저 박물관, 태양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 박물관도 있는데, 저 배도 대략 4,700년 정도 된 배죠. 아주 오래된 배인데 아직 잘 완전하게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저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까무러칠 겁니다. 못이라든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당시 기술력으로 배를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핵심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직접 보시면 되겠고요. 보면 피라미드가 3개 있는데, 첫 번째 피라미드 가장 규모가 큰 거는 쿠푸왕의 피라미드, 두 번째는 카프라 그의 아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손자 멘카우레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3개, 그리고 뒤에 배 박물관, 그리고 누구예요? 카프라의 피라미드 앞쪽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유명한 스핑크스까지 있어서 이 부분을 또 기자 지역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내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얼마나 대단한 건축물인지, 그래서 지금 그 당시 고대 사람들로서는 만들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고대 미스테리한 건축물에 속하지가 아닌가 그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피라미드 영상물이 좀 있으면 좋은데 지금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피라미드하고 관련된 영상물을 구하게 되면 그 영상물도 같이 좀 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일단 제1탄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내일은 제2탄 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